반갑습니다. GD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업계획서 어떻게 쓰면 좀 좋을 것인가, 어떻게 컨셉 있게 쓸 것인가,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기획적으로 잘 쓸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들을 재미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한 장짜리 프로필입니다. 이 화면은 네이버에서 서대웅 치면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그것보다 저는 컨셉 흥신소, 기획 흥신소, 슬램덩크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제가 광고회사를 좀 많이 다녔었고요. 근데 뭐 방송 출연도 하고 했는데 저런 방송 출연보다 심사임당 채널에 나왔다고 딱 저렇게 넣어놨더니 사람들이 와 이러는 거예요. 시대가 바뀐 거죠. 예, 저는 스타트업 혹은 창업 혹은 브랜딩, 마케팅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을 도와드리는 컨설턴트이자 작가이자 또 뭐 멘토도 하고요, 심사위원도 하고요, 엑셀러레이터도 하고 이렇게 스타트업에 관련된 분들과 요즘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로켓단을 제가 이끌고 있습니다. 클래스 원원에서도 하고 있고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좀 짧아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게 하기 위해서 저라는 브랜드를 아주 짧게 스토리텔링 하겠습니다. 짧은 버전으로 합니다. 막 빨리 가니까 톡톡톡 보시면 됩니다. 저는 서태웅과 이름이 비슷합니다. 서대웅. 저기 보면 이제 컨셉 흥신소가 베스트셀러 매대에 잠깐 있었습니다. 예, 내적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그리고 뭐 가끔 팬들이 잘 봤다 이렇게 하는 거 있고요. 브랜드 로켓단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요. 저 여러분 만약에 직방의 어떤 초기 기획서를 받고 싶으시다, 제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로켓.kr 치시면 거기에 다운로드 받기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작은 선물 하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가끔 우정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프렌드십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그 VR, AR 하는 스타트업 대표님이 창업진흥원과 구글이 함께하는 글로벌 진출 3억까지 지원해주는 그 프로그램에 되셨고 제가 요만큼 기여를 했었다는 얘기 드리고요. 이렇게 했는데 잘 됐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받고 있는 중입니다. 대기업에서도 강의를 많이 했었어요. 대기업들 삼성, LG, SK. 네, 여기 이제 SK네요. SK 계열사는 밝힐 수 없고 강의 만족도 만점 받았다. 제주 청창사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도 코칭 만점 받았다. 이 페이지들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바쁘신 와중에 이걸 보는데 이 분의 컨텐츠가 굉장히 가치 있겠구나, 나한테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인식을 드리기 위한 것이니까요. 이렇게 자랑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끝났습니다. 남자분들한테 손편지도 받아요. 남자한테 인기가 많다는 소문이 돌고 돌아서 제가 군인분들한테도 가서 했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네. 저는 현대, LG 이런 큰 기업의 일들도 했었고요. 사과 농장을 매출을 높여주는 일, 스타트업들을 도와드리는 일, 플래시몹, 이런 어플 개발 이런 것도 했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신입사원 때 LG 쪽을 했고 현대 쪽을 했고 제가 큰 회사 현대 이노션이라는 회사 나오고 나서 책을 열심히 썼습니다. 그래서 컨셉 흥신소, 기획 흥신소, 슬램덩크 인생 특강. 책은 안 사셔도 됩니다. 당연히 그냥 도서관에 있으면 한번 빌려보실 만하다. 밀리의 서재 무료 한 달권으로 한번 보셔도 시간이 아깝진 않으실 거다. 그래서 제가 돌 플러스 아이 짓을 한번 했었는데요. 슬램덩크의 작가를 찾아갔어요.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그래서 슬램덩크 작가를 한국에 데려와서 기부 농구 대회, 기부 전시회 이런 걸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시도, 액션을 했었습니다. 자, 이 얘기 말고 이제 본론적으로 오늘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되지? 사업계획서도 컨셉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의 말로 기획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말씀드릴 거고요. 유튜브는 구독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영상 끝까지 다 보신 다음에 재미있으셨거나 도움이 됐다면 한번 검색창에, 유튜브 검색창에
흥소장, 제 부캐 이름이에요. 제가 컨셉 흥신소 소장이니까 흥소장. 한번 보시고 도움 되시면 좋고 별로시면 그냥 휙 닫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이 같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다른 데서 유료로 판매되고 있어요. 클래스 101 아시나요? 박재범이 요즘에 막 TV 광고도 하죠. 그래서 클래스 101도 스타트업으로 시작했고 지금도 스타트업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클래스 101에 있는 33개의 강의 중에 알짜배기 3개를 압축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플랫폼에서 유료로 판매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엑셀러레이팅 멘토링 했던 IR 자료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그 자갈치 로켓단, 요게 이제 제가 또 우정을 가지고 저기를 열심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부산에서 8주 동안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했고 마지막 데모데이를 이렇게 여러 대표님들이 했고 저 위에는 제가 진행을 하고 있네요. 자,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되지? 컨셉 흥신소라는 책에는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라는 내용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서점에서 또 구글링으로 많이 찾으시면 많은 좋은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계획서의 본질을 얘기하고 싶어요. 사업계획서는요, 그 사업을 하시려는, 그 창업을 하시려는 그 창업자의 에너지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이게 좀 돈이 잘 될 것 같은데? 이거 돈 많이 벌 것 같은데? 물론 당연히 돈을 벌어야죠. 그런데 이 사람의 바이브, 에너지,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예전에 웹툰 미생, 드라마 미생 보신 분이 있나요? 여기서 안녕이가 장그래에게 그러죠. 기획서에는 자신만의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는 한 음절이에요. 어떤 냄새가 나야 된다. 어떤 분은 똥냄새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똥냄새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땀 냄새가 나야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한글로 PPT로 만들어서 어딘가 제출하거나 뭐 예를 들어 아버지한테 투자를 받더라도 사업계획서 좀 갖고 와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친한 지인 뭐 교수님 저 이런 거 하려고 합니다. 그럼 사업계획서 써봐 이런 얘기 하시죠? 근데요 그거를 엉덩이 붙이고 구글링하고 네이버링해서 자료만 막 들어간 사업계획서는 티가 나요. 그러면 땀 냄새가 나는 사업계획서는 뭐냐? 발로 뛴 거야. 발로 뛰어서 직접 물어보고 발로 뛰어서 공장도 가보고 발로 뛰어서 근데 그 과정을 다 좀 표현을 하셔야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땀 냄새는 피저빌리티라고 하죠. 실현 가능성이 이게 있구나. 저도 심사위원을 종종 하는데요. 딱 보면 아 머릿속에서 많이 나오신 얘기의 정리다 인 경우가 있고 와 이분은 단가도 알아봤고 이걸 이렇게 해서 여기랑 미팅도 하셨고 여기랑 MOU도 맺었고 MOU는 이제 협약입니다. 와 이런 파트너까지 계약서를 써놨네. 구매 의향서를 받아놨어. 이분은 땀 냄새가 난다.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에너지, 자신만의 관점, 자신만의 인사이트 이런 쪽. 그 다음에는 그게 담겨지면 발로 뛰어야 돼요. 사람을 만나야 돼요. 파트너를 찾아야 돼요. 계약을 해야 돼요. 그걸 다 여기 넣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사업계획서는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자판으로 쓰는 게 아니라 발로 쓰는 겁니다. 발로. 다시 사업계획서에는 자신만의 관점, 인사이트, 자신만의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요. 사업계획서는 발로 뛰어다니면서 그것들을 잘 체크하고 그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 와, 이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아주 땀냄새가 난다. 그렇다면 좋은 사업계획서가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은 그러세요. 사업계획서 잘 쓰면 사업 잘하나요? 뭐 사업이 이게 쫙 커지나요? 당근마켓처럼 잘 되나요? 아닙니다. 사업계획서 잘 쓴다고 무조건 사업이 잘 되는 거는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계획서를 계속 수정 보완하고 그걸 나중에 IR 자료, 투자 제안서라고 하죠. 이렇게 디벨롭이 잘 되면 엄청난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창업자들에게, 예비 창업자들에게, 초기 창업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고요. 민간 투자 회사들도요. 이제
아주 얼리 단계 이런 창업자들을 많이 도와주고 시드 투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IR 자료가 없어. 사업 계획서가 없어. 기회 자체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신의 어떤 관점과 에너지와 발로 뛰고 열정으로 계속 수정 보완을 하시면 어마어마한 기회들이 하나씩 찾아올 수 있다. 물론 아이템이 정말 비즈니스 모델이 좋거나 그동안 전혀 없었던 어떤 뭔가일 수도 있어요. 혹은 요즘에 카피캣이라는 말도 하는데 카피 타이거라는 말도 있습니다. 약간 비슷한 것들을 다 가져왔지만 자신만의 무언가로 이거를 호랑이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은 유니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지금 목차들은 전체 33개의 클래스 101에서 유료로 서비스 되고 있는 내용들 중에 제가 일부를 가져온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유료인데 지금 공짜로 보시는 거예요. 네, 잘 보시고 메모할 거 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샘플 같은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에어비앤비 IR 자료가 많이 구글에 돌아다녀요. 이게 정석이다. 너무 잘 썼지. 하지만 우리는 에어비앤비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아마 예비 창업자분들, 초기 창업자분들, 혹은 창업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아주 우리 베이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너무 허영심을 가져서 외국의 유명한 것들을 막 따라하지 마세요. 이 케이스를 평범한 사업 계획서를 저랑 같이 한번 보시고 뭐가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자, 착한 집밥. 아직까지 혼자 아무거나 드세요? 셰프들에게 추천받은 착한 밥집에서 따뜻한 밥 한 끼 하세요. 시작 좋습니다. 그냥 한번 쭉 보여드리고 어떤 부분을 좀 더 보강하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지역 기반의 밥집 식권 서비스, 그리고 이런 게 늘고 있다. 아쉬운 건 매일 신문에 있는 내용을 그냥 인용한 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플라블럼 솔루션, 이 구조로 보통 사업계획서를 쓰죠. 솔루션이 이렇고, 근데 이 문서는 쉐어 슬라이드 쉐어에 있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뭐 아쉽고 고쳐야 될 게 많다라고 하면 이거 얘기만 1시간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엑기스만 얘기할 거니까 이분이 쓰신 걸 제가 이건 너무 못 썼다, 이건 별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이고, 조금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사업계획서는 지도이자 전략이자 기회이고,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야? 나 자신에게, 또 우리 팀원들에게, 내 지인, 뭐 예를 들어 교수님, 혹은 아버지, 혹은 약간 소액 엔젤 투자를 받기 위해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부 기관들, 창업진흥원, 중소기업벤처 어디 이런데 할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 이거는 뭐 너무 잘하시는 얘기지만 제가 또 해드릴게요. 장황하면 잘 안 봅니다. 임팩트 있게 그 사람만의 뭔가의 경험과 그 사람만이 어떤 느낀 감정, 그 사람만의 인사이트가 있어야죠. 그리고 직접 그걸 한번 해봐야 돼요. 샘플로. 저는 저 첫 문장이 모든 사업계획서에서 가장 중요하다. 심사위원들이요, 심사를 보면 이렇게 사업계획서 이만큼 싸놓고 봐요. 혹은 요즘에 이제 노트북으로 툭툭툭 봐요. 되게 빨리 넘겨요. 그럼 처음에 첫 줄은 봐요. 이게 공식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다음에 꼭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써보실 분들이 있다면, 뭐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여기서 뭐뭐 하는 사람들은 페인 포인트가 좀 있어야 돼. 그래서 플라블럼이라고도 하지만 저는 플라블럼이 아니라 페인 포인트로 보라, 이런 얘기를 늘 많이 합니다. 뭐가 다르냐고요? 플라블럼은 약간 문제, 기능적인 느낌 이런 거라면 페인 포인트는 심리적인 것까지 포함이야. 뭐가 시간이 없어서 밥을 못 챙겨 먹는, 혹은 혼자 밥 먹는 게 지겨워서 외로움이 많은 1인 가구를 위해 따뜻한 어쩌고 저쩌고를 제공하는, 매칭해주는 플랫폼, 이런 식으로 우리의 타겟들의 어떤 페인 포인트, 아픈 점, 결핍감을 표현해 주면서 이 결핍감을 우리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고요. 소비자 인형은 직접 하시는 게 좋다. 문제 규정이 너무 많아. 그러면 아무것도 안 읽혀요. 저거는 한 2개, 3개 정도로 볼드하게 묶어주셔야 돼요. 유목화 시켜야 돼요. 핵심만. 근데 돈과 관련된 거면 더 좋아. 페인 포인트가.
그러니까 페인 포인트는 좀 심리적인 거라면 플라블럼 페인트는 저는 그래서 플라블럼은 두 개예요. 하나는 기능적인 불편함이나 어떤 내 돈 혹은 수고스러움, 내 시간이 많이 아깝다. 두 번째는 심리적으로 그게 너무 귀찮고 불편하고 혹은 결핍감이 생기고 컴플렉스가 있다. 그걸 해결해 주는 거죠. 해결 방안은 쉬워요. 문제 해결을 사실 페이지를 나누시는 것보다 왼쪽의 문제, 오른쪽의 해결 이런 구조로 하시는 거를 저는 완전 추천드립니다. 왼쪽이 문제, 오른쪽이 해결, 왼쪽이 결핍, 페인 포인트, 오른쪽이 충족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다이어그램화해서 텍스트로 확 줄여서 작업을 해보시면 좋다. 그리고 플랫폼의 경우는 보통 세축이에요. 그러면 원 3개가 있으면 돼요. 우리 착한 집밥 가운데 여기 돈 내는 고객들, 식권 사는 고객들, 여기 제휴한 식당들 여기서 어떻게 15%를 먹을 건지 할 건지 이렇게 명확하게 저긴 좀 가독성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숫자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죠. 그런 것들 해주시면 좋고요. 여기는 50억 투자 받았던 스타트업이 만든 그 IR 자료, 사업계획서, 투자 제안서입니다. 사용자 피트니스 제휴 시설 문제 3가지 뽑았고 그걸 한마디로는 고객 만족도가 떨어지고 재구매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 헬스클럽 피트니스 센터는 객단가 하락이 하기가 어렵고 고정적인 수익이 점점 떨어진다. 이렇게 문제 규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두 축에서 가운데를 가지고 있다. 이거 좋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 사람들은 익숙하고 직관적인 게 좋습니다. 가운데가 우리 플랫폼, 왼쪽이 사용자, B2C, B2B. 그 다음에 오른쪽이 제휴, 뭐 1,500개까지 제휴했었거든요. 여기. 그러면 여기서 마진을 플랫폼 수수료를 15%에서 25%까지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거래액이 만약에 100억이면 15억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좀 심플하게 보여지는 게 좋습니다. 소비자는 너무 넓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계획서를 쓰지 않으시더라도 만약에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어떤 마케팅이나 광고, 브랜딩, 홍보 이런 쪽에 만약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타겟을 좁혀서 단 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그 사람들의 희노애락 애호요 그 사람들이 어떤 걸 빡치는지 어떤 거 할 때 너무 행복해 하는지 여기서 인사이트를 가져와야 되고 그거는 직접 만나서 그냥 딱 이 얘기 할 겁니다가 아니라 지인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돈이 많지 않으니까 조사회사로 인터뷰할 수는 없으니까 뭐 지인이나 이렇게 해서 맥주 한잔 하시면서 사는 얘기 하다가 그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매출 1억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서는 너무 피저빌리티가 안 느껴져요. 나는 10명의 팬을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만들겠다. 이런 사업 계획서가 정말 좋고요. 이미 10명은 만들었다. 한 달에 10명씩을 지금 만들고 있고 벌써 80명이다. 이 사람들이 우리의 멤버다. 우리 팬클럽이다. 이런 식의 실제 액션한 그 근거들이 보여지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건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저랑 아주 친한 우정을 가지고 있는 제가 자꾸 우정 얘기하는데 저는 스타트업 대표님들 1년에 뭐 많게는 100명, 200명 강의 큰 강의로 하면 뭐 1000명도 만날 수 있죠. 저의 강의를 요즘에 비대면으로도 보시고 하니까 근데 좀 긴밀하게 어떤 센터장님이 소개해 주시거나 1대1로 이제 약간 코칭이나 컨설팅도 해드리는데 여긴 제주에서 킥보드 하시는 EV 패스라는 곳입니다. 제주에 가실 일이 있다. 킥보드 타고 싶다. EV 패스, EV가 전기거죠. EV 패스 가셔서 저 서대웅 강사님의 추천으로 왔습니다. 할인해 주십시오. 얘기하십시오. 할인해 주실 겁니다. 여기서 쓴 거 한번 볼게요. 이거는 3년차 정도 되는 투자 제안서, IR 자료를 쓴 거예요. 사업계획서이지만 약간 투자를 더 포커싱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스테이션 기반의 관광형 서비스. 자, 공유의 시대. 인트로가 이래요. 사이즈가 엄청 커지고 있어. 근데 이건 재작년에 이제 작성된 거죠. 지금 여기는 투자도 받았고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이죠. 자, 플라블럼에 아까 그 우리 집밥처럼 텍스트로 많이 한 거보다 맞아, 길에 저렇게 놓지. 맞아, 뉴스에서 봤어. 위험해. 이런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여기서 굉장히 공감이 돼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거야? 우리는 수거할 거야.
수거하는 트럭을 할 거야. 그리고 프로토타입 첫 번째 테스트 시장은 제주에서 할 거야. 벌써 이미 9개를 다 해놨고 이노킴이라는 인도에서 만든 여기를 아예 계약까지 다 했고 개수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킥보드가 가기 좋은 킥보드 로드를 EV 패스 로드를 개발했어. EV 투어를 우리는 만들었고 마치 둘레길인가요? 뭐 아무튼 우리 걸어갈 때 이제 막 그 길 있죠? 그것처럼 킥보드 코스를 만들어놨어. 그래서 EV 로드라고 했고 돈을 이렇게 벌 수 있고 이렇게 할 거고 앞으로 이제 계획이 더 중요한데 자 중국이랑 이거 했고 태국이랑 이런 거 했고 하이난성이랑 이런 걸 했어. 나중엔 하이난, 푸켓, 하와이로 해외 진출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하고 우리가 요 숫자는 좀 제가 가렸어요. 지금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승 곡선을 가고 있어요. BEP, 손익분기점도 이렇게 되고 있어요. 대표는 대학교 도 안 나오셨지만 저 어렸을 때부터 당구장도 하시고 전동 동호회 이런 거 하시고 제주 토박이야. 네트워크 워낙 좋으셔. 아무튼 이쪽에 엄청난 애정과 전문성이 있어. 멤버들 어디 박사님 막 있고 막 아주 좋아요. 특허, 지적재산권 이렇게 많이 해놨어요. 우리 나중에 이렇게 갈 거고 이렇게 성장할 것입니다. 라는 전체 버전을 제가 조금 뺄 거 빼서 빠르게 한번 보여드렸어요. 느낌이 아까 집밥은 창업을 그냥 고려하시는 초안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저거는 한 2, 3년을 사업하면서 외국 투자자들 혹은 정부 제주의 땡땡땡 창업센터에 투자를 받기 위해서 저거에서 계속 업데이트된 버전을 많이 원래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사업계획서, 이 IR 자료에서 여러분들께 아주 짧은 인사이트를 드리면요. 첫 번째는 모빌리티 시장의 성장성은 그거는 뭐 누가 뭐래도 시장 자체가 커야 돼요. 그래야 사실은 이 사업 아이템의 전제는 그거예요. 아주 좁은 시장을 먹을 수도 있죠. 하지만 문제 해결 구제 아주 심플하게 보여줬죠. 트럭에 수거한다 진짜 우리가. 그다음에 이렇게 될 거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건요. 차라리 고고싱이나 물론 서울에서 하는 거랑 다르지만 걔네들의 뭐 투자 거기도 뭐 100억 투자, 50억 투자 이렇게 받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저는 살짝 언급하는 게 좋아요. 왜? 경쟁자들의 투자를 받고 있다는 건 이 시장 자체가 검증된 거거든요. 2번이 제일 중요한데 실제로 이 IR 자료를 들은 외국의 어떤 투자자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당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참 좋은데 제일 매력적인 건 빅데이터화 할 수 있다는 거다. 자, 킥보드에 카메라를 달고 물론 이분이 동의해야지만 다 동의를 아예 사인 받으면 돼요. EV 로드 돌아다녀. 어디에 멈춰. 카페에서 뭐 먹어. 또 돌아다녀. 이 여기서 촬영된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들을 다 게더링할 수 있다. 그거를 다른 데 판매하거나 그 데이터를 가공하여서 데이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어마어마한 장점이다. 뭐 이런 얘기. 그럼 그런 거를 좀 강조해야겠죠. 데이터, 빅데이터, AI, 맞춤형, 그다음에 B2B로 판매하는 방식들. 네. 이미 워낙 잘 쓰셨고 제가 존경하는 스타트업 EV 패스. 자, 제주도 가시면 서대용 이름을 대시면 뭐 진짜 뭐 하나라도 더 주시기로 분명히 저랑 약속하셨으니까 직원이 모르시면 여기 대표님 현승보 대표님이시죠? 그러면서 전화 연결해달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패기가 있어야죠. 네, 한번 써보십시오. 네, 이번에 보여드릴 샘플은요 가장 최근 거고요. 페어펫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좀 많이 아실 텐데 여기도 제가 되게 리스펙트하는 스타트업의 대표세요. 제가 멘토를 좀 몇 차례 했었습니다. 임팩트 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태용 25 채널이라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여러분 만약에 창업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면 유튜브에서 25 채널을 꼭 한번 보십시오. 제 채널은 구독 안 하셔도 되지만 25 채널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셔도 좋은 이유가 창업자들의 인터뷰를 쭉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최근에 김태용 씨는 저랑 슬램덩크 인생 특강을 공저자로 열 몇 명 중에 제가 이렇게 같이 하자고 해서 한 인연입니다. 이분이 요즘에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유니콘 하우스라고 유니콘이 될 만한 스타트업들을 발굴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너무 재밌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우리 페오펫 대표님이 첫 번째로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랑 올해 초에 만났는데 지금 성장세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페오펫의 사업계획서 IR 자료를 제가 일부,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로 한번 쭉 설명드리고 요런 포인트를 하시면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저기 보면 이사님의 멘토링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라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뭔가 그 어드바이스를 드렸는데 그거를 반영하셨어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동물병원 가지 않아도 강아지 개민증 만들어주는 그런 건데, 지금 이번 올해 9월, 10월부터 이 개민증을 꼭 해야 되는 이런 이슈가 생겨서 이 기업한테는 엄청난 호재가 된 거죠. 매출이 좀 장난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병원에 안 가도 되고 모바일로 등록할 수 있고 증도 주고 목걸이도 판매해요. 일본이면 오케이. 페프렌즈 유명하죠? 페프렌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페오펫은 신생 강아지들을 메인 타겟으로 하고 있다. 타겟이 좁을수록 좋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게더링하고 강아지계의 아가방이 되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사업계획서 IR 자료에는 비즈니스 모델 혹은 수익 모델이 어떠느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동물 등록을 하지만 동물 등록하고 끝이 아니라 이분들이 이 앱에서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제품들도 판매를 해요. 그걸 커머스라고 하죠. 커머스를 엄청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커머스 매출이 월 3억에서 10억까지 올라가는 그런 아주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커머스 전환율이 굉장히 높다. 이런 데이터들을 근거로 해서 한다. 그래서 전환율이 6배다. 제가 이 페이지를 아예 따로 만드시라고 했어요. 사실 사업계획서를요, 상대방이 되게 열심히 볼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본인들의 기획서, 뭐를 만들면 뭐 조별 발표도 많이 예전에 하셨을 거고 상대방은 잘 안 봐요. 그러면 임팩트 있는 한두 페이지 머릿속에 빡 박혀야 돼요. 저는 저 6배, 전환율이 6배라는 걸 아예 강조해야 된다라고 멘토링 해드렸고 그 외에 몇 가지 멘토링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계속 우상향하는 부분들, 최근의 어떤 모습들 보여주면서 숫자로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쭉 보여주시고 이렇게 IR 자료가 심플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건 전체 버전은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보여드렸던 거고, 그러면 다시 이 IR 자료 제일 중요한 건 숫자로 말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임팩트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 드립니다. 이번 영상 클립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내용일 거예요. 나는 사업계획서는 어디서 인터넷 많이 쳐봤는데 너무 어려워. 목차를 잡아야 되는 건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아마 처음에는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디자인이 이쁘다고 해서 좋은 사업계획서? 절대 아닙니다. 아까 페오펫도 뭐 디자인이 엄청 이쁘다 이러지 않죠? 가독성이 중요하고요. 한 페이지에 텍스트를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목차를 잡고 시작해야 됩니다. 목차. 어떤 때는 목차가 막 11번까지 있어요. 목차는요, 딱 정해진 건 없는데 외국계 VC 회사, 투자회사들은 1번에서 10번까지 저런 식의 목차를 쓰면 좋다라고 권유하고 있어요. 다음에 또 여기도 외국계 스타트업인데 이런 식이에요. 제가 한번 정리를 기획흥신소라는 책에서 저걸 제가 한 챕터로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컨셉추얼하게 기획적으로 잘 쓰는 방법을 제가 좀 책에 넣어놨습니다. 자, 근데 제가 실제로 우리 예비 창업자분들, 초기 창업자분들, 또 3년차, 5년차 사업을 하신 분들의 IR 자료를 컨설팅하고 멘토링 해드리고 옆에서 도움을 드리면서 생각해 봤더니 딱 이렇게 하면 좋다.
요거는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이 흐름과 각각의 항목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이번 이 컨텐츠에 와 이거 진짜 도움된다 아마 하실 거예요. 자, 제가 0번이라고 했어요. 0번. 표지에서부터 확실하게 하나를 심사위원들, 투자자들한테 빡 기억시켜야 돼요. 두 번째, 문제 인식인데요. 이건 저는 플라브럼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not just problem, but pain point. pain point 직역하면 통점, 아픈 점, 불편함 이런 것도 되지만 심리적인 부분까지 한번 인사이트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그 페인 킬러, 그 페인을 릴리빙 시키는 우리 제품이, 우리 플랫폼이. 세 번째, 마켓 사이즈는 사실 1, 2, 3번은 4번은 거의 다 많은 데서 꼭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마켓 사이즈 제가 쓰는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경쟁 상황도 너무 경쟁사에게 많을 필요가 없어요. 그 카테고리에서 넘버 원에 대한 것만 하면 돼요. 5번. 5번이 다른 외국계 VC에는 좀 저런 목차가 따로 있지 않아요. 물론 팀 소개 이런 건 다 있는데 오히려 창업자가 이거를 정말 잘할 수 있다는 그 근거, 전문성, 진정성. 이 사람이 여기 미쳤다. 여러분, 초기 사업이 막 매출이 나가고 이러기 전에 예비 창업, 초기 창업 이럴 때는요. 심사위원이 선정하실 때나 민간 투자 심사역이 혹은 민간 투자자 AC, 엑셀러레이터라고도 부르고 저도 엑셀러레이터입니다. VC 이런 데서 투자할 때 가장 큰 거는요. 그 창업자를 보고 해요. 자, 6번 다른 어디 목차에도 없어요. 제가 넣었어요. 테스트한 액션, 뭔가 테스트를 해야 되죠. 그 데이터를 숫자로 얘기해야 돼. 7번은 돈 들어올 것, 어떻게 앞으로 돈을 벌다. 8번은 지금 인건비 앞으로 6개월 동안 얼마 필요하고 사무실 임대료 얼마 필요하고 개발 외주비 얼마 필요하고 근데 앞으로 어떤 계획들로 손익분기점을 언제 넘기겠다. 이게 아주 명확히 있어야 돼요. 그 가끔 보면 사업계획서 보면 뭐 2022년, 3년, 2004, 2005년에서 막 200억 막 이렇게 해놔요. 그렇게 안 됩니다. 바로 당장에 지금 6개월, 1년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피저빌리티하게 써주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는 표지에 뭐 Fit on Now라는 서비스예요. 근데 위에 수식어를 썼어요. 직접 입어보고 살 수 있는 온라인 쇼핑에는 사이트 추천 서비스 Fit on. 저는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제가 직접 작성했던 그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한 표지예요. 제목이 여기 과업 이름이 뭐 뉴미디어 컨텐츠를 한 뭐 해외 진출 이렇게 했는데 저는 동남아 중에서도 베트남을 먼저 하겠다라고 조금 좁혀놨고 밑에 촌스럽지만 궁서체로 우선 베트남의 블랭크가 되겠습니다. 이게 있는 게 없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임팩트를 줄 수 있습니다. 이분은 제 클래스 101 수업을 들으시고 저한테 코칭권을 신청하셔서 저랑 코칭으로 전화로 톡으로 몇 차례 제가 코칭을 해드렸던 분이고 원래 드론 감독님이세요. 드론 1세대야. 그리고 이 1세대시니까 드론 감독님들 커뮤니티도 운영하고 계세요. 이분이 뭘 할 거냐? 드론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국내 드론 서비스 시장을 독점하겠습니다. 독점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아주 강한 포부를 딱 보여줘서 임팩트 있게 한다. 자, 여러분 플라블럼 솔루션 쓰는 거 어려우시죠? 플라블럼 이렇게 봐야 돼요. 누구의 문제인가? 누구의 아픈 문제인가? 우리 엄마가 그런 열받음을 느꼈는가? 내 동생이 그런 걸 느꼈는가? 내 친한 교회 오빠가 이런 거 있는가? 사실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좋고 자기 직접 경험이 가장 강력합니다. 근데 사람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왜가 중요해? 여기서 인사이트가 나오는 거야. 왜?
남들은 에이 그거 원래 그런 거야. 그거 원래 그냥 기름 넣으러 가서 하는 거지 뭐. 아니 우리가 가서 기름을 넣어줄 수도 있잖아. 세차도 해줄 수 있고. 난 그런 거 만들 거야. 제가 좀 전에 든 예시는 그냥 예시일 뿐이고요. 남들은 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 그 창업자는 내가 이런 경험들을 해봐서 이런 감정을 빡침을 느꼈는데 페인 포인트를 느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해봤고 이런 거 알아봤고 이런 걸 발로 뛰어서 해봤고 이런 기존의 제품이 있는지를 경쟁사들을 봤고 여기가 시장이 어떤지를 봤는데 이거 내가 잘할 수 있어. 왜냐 나는 이쪽에 영업을 5년 정도 했거든요. 아니면 난 이쪽을 난 어렸을 때부터 엄청 관심이 많아서 이랬거든요. 해결 방안이 근거가 있어야 되고 경쟁력이 있어야겠죠. 이런 계란 3개 같은 거가 많이 이제 공식처럼 있어요. 근데 저거를 다 무시하라는 건 아닌데 저거 그냥 쓰세요. 검색해서 찾으시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저는 맥주 시장 그게 뭐 중요합니까? 처음 지금 사업하는데 돈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게 중요해요. 매출 1,000만 원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이 커뮤니티를 내가 컨택해놨다. 아니면 이분들을 만나서 구매 의향서 혹은 제품의 경우는 구매 의향서, 앱의 경우는 사용 의향서 50명, 100명, 200명을 다 사인 받아 놓으세요. 다 모아놓고 사진 찍어 놓으세요. 사업계획서에 넣으세요. 이때는 B2B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니 한 명 한 명한테 팔기가 힘들어요. 초반에는. 그러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만약에 타겟이에요 조금. 그러면 자기 아는 선배가 선생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땡땡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 30명 이분들이 이거 우리 거 써주기로 하셨다. 그런 식의 아주 작지만 진짜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작은 시장. 그러면 땡땡 초등학교 여기가 돼. 그러면 저 옆에 있는 초등학교 될 거고 저기도 될 것이고 이 구에 있는 뭐 수백 개 중에 한 10%를 먹고 다른 도시로 또 가서 하고 이렇게 약간 B2B나 B2G 쪽을 한번 고민하시는 걸 전 추천합니다. 경쟁 상황 저렇게 많이 했는데요. 너무 많아요. 그냥 하나만 하시면 돼요. 요거는 제 친한 친구가 여행 그 궤적을 해주는 어떤 앱을 아이템으로 막 이제 다 준비해 놨어요. 코딩만 개발만 못한 상태인데 보면 여행 앱 트리플이 가입자가 200만이 돌파했다. 그리고 120억 투자 받았다. 요런 거 그냥 쓰세요. 가끔 이제 사업계획서 쓰실 때 저희는 경쟁사가 없습니다.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경쟁사가 없다는 얘기는 그 시장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넓게 보면 다 경쟁이야. 그래서 그 카테고리에서 투자를 받았거나 매출이 있고 있는 데가 있어. 그럼 거기가 120억 투자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거를 많이 써봤고 제 주변에도 이거 A라는 서비스를 써봤는데 다 좋은데 이게 참 불편하더라. 요거를 우리가 보완했다. 여기서 하는 거 우리 거의 다 하고 요거 불편한 사람들을 뺏어오겠다. 여기가 만약에 가입자가 100만 명이야. 그 중에 20% 우리가 땡겨오겠다. 이런 전략이 훨씬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합리적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 창업자가 뭐 그냥 나는 별로 한 게 없으니까 그냥 부끄러우니까 뭐 팀원 소개 이렇게 그냥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창업자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저분인데 뭐 내 얘기가 별로 없어. 그래도 이 아이템을 위해서 뭔가 했던 것들, 뭐 설거지 했던 거, 뭐 나이트에서 알바 했던 거 연결만 되면 그런 유니크한 창업자만의 직접 경험과 인사이트, 전문성, 제일 좋은 건 전문성이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꼭 그게 콰이스트 나오고 뭐 좋은 학교 나오고 이게 아니라 이걸 정말 좋아하는구나. 여기 미쳤구나. 이런 거. 미쳐서 저런 집까지 했구나. 그런 정도. 근데 이걸 너무 막 싸이월드 옛날 혹은 뭐 자기 SNS스럽게 할 필요는 없어요. 딱 중요한 포인트들. 자기가 너무 작다. 그러면 우리 팀원 2명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액션한 결과를 데이터로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거는 와디즈에서 여행용 가방을 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스케치한 거야. 공장 찾아가서 만들 수 없냐고. 거절당했대. 간의 수공을 만들었어. 또 주변에 또 물어봐. 이거 이렇게 하고 또 바꿨어.
이게 열 몇 번 바뀐 거를 상세 페이지에 그걸 넣어버린 거야. 저는 여행에 미친 사람이고 저는 혼자 백팩을 메고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다기능 가방을 만들 건데 지난 6개월 동안 12번을 수정 보완을 했다. 지난번 펀딩 했던 것보다 이런 게 또 보완됐다. 이렇게 계속 성장 드라마를 보여주면 완전 좋죠. 자, 수익 모델은 명확해야 된다. 너무 뭐 글자가 많고 이런 것보다 숫자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상 소요 비용 이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분이 이렇게 한 거예요. 네이버 부동산 시세 정보 최저가 600만 원. 사무실 집계 뭐 그다음에 여기 저 잘 보면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비용 절감을 위해서 법인 등록은 아직 안 할 거고 추후에 필요하겠다. 사무실 입지는 쇼핑몰이 많은 동대문구 거기가 싸니까 또 쇼핑몰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투자 희망 금액이 명확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초기 프로젝트까지 드는 비용 3,800만 원. 1억 주세요 이게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냐면 1인당 하루에 10통의 영업 전화를 하거나 미팅을 할 거다. 그 중에 5% 20명을 만났을 때 1명의 고객이 된다라는 우린 산식이 있더라. 그러면 우리 영업이 3명을 뛸 거고 하루에 1.5억을 계약할 거고 한 달이면 45건인데 월정액이 30만 원이니까 30만 원 곱하기 45 하면 매출이 1,350만 원이 될 거고 5개월이 지나면 뭐가 될 것이다. 요 정도의 어떤 구체적인 헝그리한 정신. 이런 게 사실 있는 게 좋습니다. 멋있게만 쓰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클래스 101에서 하면서 이렇게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페인 포인트는 불편도 있지만 불만도 있지만 어떤 결핍, 좀 짜증남, 혹은 뭐 열받음, 혹은 아니 왜 이런 거야 도대체? 꼭 이래야 되는 거야? 이런 문제 제기죠. 그다음에 나는 그러면 이렇게 좀 해결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 완전 해결은 없어요. 근데 다른 데는 이런 거 못하는데 나는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어. 이런 성분을 넣을 거야. 예를 들어 이런 뭘 넣을 거야. 이런 걸 다 빼버릴 거야. 남들이 하는. 아주 그냥 솔루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중요하고요. 경쟁자 중에 경쟁자 막 4개씩 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제일 잘하는 애. 여기 봐봐요. 매출 나고 있잖아요. 이 시장 자체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나만의 강점은 근데 얘네들이 잘하고 있지만 나는 이들이 잘하는 것들 중에 하나, 두 개를 나도 하고 하나 더를 나만의 뭔가를 하겠습니다. 자, 니치, 초기 공략 고객. 아까 얘기한 거죠. 10명을 어떻게 공략할 거냐. 100명을 어떻게 공략할 거냐. 근데 그 100명한테 한마디로 우리는 뭐야? 라고 하는 컨셉을 딱 잡는 거죠. 제 컨셉 흥신소라는 책에 저런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야? 근데 그 한마디 들었을 때 어머 이건 사야 돼. 이런 게 나왔어? 나도 이런 생각 했는데? 좋아요. 한마디는 행동 유발이 돼야 돼요. 이 앱 다운받아야겠다. 제품, 거치대 이거 사야겠다. 행동 유발. 구매 의향. 상세 페이지 들어가서 찜해놔야겠다. 이 한마디입니다. 그래서 한마디일 수도 있고, 한마디 한 다음에 상세 페이지에서 스토리텔링이 필요하겠죠. 시장 침투 전략은 기존 애들이 이만큼 먹고 있으면 거기서 어떻게 얘네들 뺏어올 거냐. 그 다음에 비즈니스 수익 모델은 돈 버는 파이프라인. B2C만으로는 사실 거의 힘들어요. B2B, B2G, 교육청, 혹은 군인들, 아무튼 이런데, 혹은 보험사, 설계사, 이런 분들, 영업맨들, 아무튼 B2B, B2G, 이런 쪽도 꼭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돈 얼마 들고, 얼마를 어느 시점에 어떤 매출이 날 것이고. 마지막이 우리를 선정해야 되는 3가지. 그게 정부 기관 쪽이면 저는 이 프로그램에 선정돼야 되는 3가지예요. 민간 투자사의 경우는 당신이 나를 투자해야 되는 3가지예요. 투자 안 하면 후회하는 3가지예요. 3가지가 힘드시면 2가지만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좀 다른 건 좀 넘어가고요. 모든 순간이 컨텐츠고 모든 기록이 브랜딩이 될 수 있고 SNS를 꼭 하시라는 건 아닌데 아무튼 기록을 해놓으시고 그게 사업계획서에 많이 들어가야 돼. 살아있는 느낌? 사업계획서도 재밌는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꼭 하시면 되고요. 제가 그래서 투자 잘 받는 사업계획서는 다르다. 그래서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클래스 원원 담당자분이 만드셨고, 누적 만족도는 100%였었고, 뭐 이런 거 쉽게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런 겁니다. 친정 엄마처럼 제가 챙겨준 적은 없는데 이런 얘기 하셨고, 아이 밥 주는 거 잊을 만큼. 제가 예전에 아까 남자한테 인기 많다고 했는데 지금 주부님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울 청창사 2차 발표까지 통과했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이 물론 시간의 한계 때문에 제가 날짜만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요거 영상 앞에 좀 이해 안 가시는 부분 다시 한번 보셔도 좋고, 남은 시간 동안에 제가 실제로 한글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비포 애프터 바뀌어드렸는 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예비 창업 패키지 실제 코칭 사례인데요. 제주도에서 한라봉 젤리를 만드시는 분인데 저렇게 쓰셨어. 빈칸도 많고, 좀 제가 심사위원이면 아쉽다. 왜 비워놓으셨을까? 아니면 가독성이 떨어진다.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 브랜드 컨셉이, 저 컨셉 흥신소 저자잖아요. 좀 더 임팩트 있고 매력적으로 보여야 된다. 그 다음에 창업가의 그런 철학, 어떤 신념이 드러나야 된다. 심사위원들은 이런 거를 수십 개 봐야 돼요. 심사위원들 아이캐칭도 하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꿔드렸어요. 이미지를 넣어버리는 거야. 저는 이거를 PPT로 만든 다음에 캡처해서 한글에 넣는 방식을 추천드려요. 자, 제주를 좋아한다면 세상에 하나뿐인 제주 한라봉. 그 다음에 이게 막 칼로 잘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얼핏 보면 진짜 한라봉인 줄 아는데 젤리야. 그래서 저는 한라봉 덕후 누구입니다. 저는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타겟으로 한 건 제주에 자주 오시는 제주 러버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관광공사와 제주 관광공사 연계해서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왼쪽이 비포고요. 오른쪽이 애프터입니다. 딱 보면 오른쪽에서 보면 전체를 다 안 읽어도 이게 인스타로 사진 찍기 딱 좋구나. 사람들이 이런 거 요즘에 좋아하지. 야, 선물용으로 좋겠다. 오호. 라고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된다. 하나 더 볼까요? 여기는 원래 그 국밥, 한우 곰탕 만드시던 근데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조금 이것도 제가 좀 전문성이나 진정성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디자인 싱킹 기법을 제가 넣었어요. 반려견들은 왜 습식이 없냐? 사람들도 아프면 죽 먹는데, 그래서 늙거나 아프거나 허약한 반려견을 위한 습식 영양식이라고 제가 아예 딱 잡아줬죠. 이것도 좀 더 3회 법칙으로, 그냥 이런 게 아니라 특허 낸 이게 아니라 좋은 것을 넘어 꼭 필요한, 전에 없는, 그래서 특허까지 내놓은 저희 땡땡땡이 잘할 수 있는 24년간의 노하우, 번호를 아예 딱 굵게 만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PPT 버전도 있고 한글 버전도 있는데, 제가 지금 한글 버전만 좀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강조했던 제 클래스 101에 해놓은 페인 포인트, 솔루션, 마켓, 컴페티터, 컴퍼니, 니치, 컨셉, 페네트레이션, 프로핏, 파이낸셜, 3Y, 아까 설명드린 거 기억나시죠? 임팩트 있게 저기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컨셉의 기획이 잘 된 사업계획서 무작정 따라하기, 이런 거 책 안 보셔도 돼요. 네. 그 책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저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시면 되고, PT 할 때 이렇게 하면 좋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좀 써놨는데, 요겁니다. 왼쪽 표는 꼭 기억하시고, PPT 만드실 때는 인트로, 아우트로로 수미 쌍관법을 주시고, 키 메시지 때리고 그 근거로 1, 2, 3. 만약에 세부 근거가 또 필요하다면 1, 2, 3. 이걸 3 by 3 구조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보시면서 열심히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으실 겁니다. 제가 슬램덩크 작가 만나러 일본 갔을 때, 저기 보면 슬램덩크 포에버라고 좌측에 로고가 있네요. 여러분, 사업계획서를 쓰시든 않든 기획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아직 학생이신 분들은 조발표 하실 때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인사이트, 컨셉을 잘 잡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1분 안에 마무리 제이션 하겠습니다. 저 영어로 마무리 제이션이에요. 자, 저희는 랜선으로 이렇게 만났지만 전 좋은 인연이 주는 즐거움과 도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인연이 된다면 랜선으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언젠가 어디선가 한번 만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좋은 컨셉, 좋은 기획은 사람에 대한 애정에서 나온다. 사람에 대한 이해에서 나온다. 그래서 사람에겐 사람이 필요하다. 이게 제 책의 제 컨설팅의 가장 중요한 한마디입니다. 예, 흥아리, 제가 흥아리 부적을 막 뿌리고 다녔었고, 네, 아무튼 저는 흥소장이기 때문에 자 온라인에서 저를 보실 수 있는 방법은 그 인스타에서 흥소장 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서 흥소장 치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 나는 이게 너무 궁금해, 난 이거 꼭 질문하고 싶어 그러시면 DM으로 질문하시면 질문이 뛰어나면 제가 답변도 좀 잘 할 수 있는데 질문이 모호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거의 1시간 동안 저 서대용 브랜드 로켓단 또 컨셉 흥신소, 기획 흥신소, 슬램덩크 인생 특강의 저자 저 서대용의 컨텐츠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배꼽 인사 띄워놓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